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23강입니다. 특수지역의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시공. 이게 뭐 특수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편의상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싱크홀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 지역 말고 탄광지역, 그걸 제가 뭐 편의상 특수지역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탄광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죠. 강원도, 태백, 삼척, 그다음 경상도 지역에 이제 문경 지역, 그다음에 충청도 지역에도 일부 탄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강이라든가 일반 강산 지역, 그 외에 석회석 동굴 지역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많이 나오는 곳, 단양 이런 곳, 충청도 충주댐 상류 쪽이 단양입니다. 단양. 그리고 이제 제천 이런 곳에서는 이제 지하에 석회석 동굴이 자연 동굴이 이제 존재합니다. 과거에 충주댐 건설을 할 때, 여담입니다. 충주댐 건설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유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댐을 이렇게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유역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담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댐하고 관계없는 다른 단양이나 이러한 곳에 이 지하에 이러한 석회석 동굴이 여기저기에 석회석은 물이 들어가면 침식돼가지고 자연의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석회석 동굴 많이 있죠. 그래서 당초에 계곡의 수위가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니까 이 수위들이 이렇게 해서 석회석 동굴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주변을 침식시킨다고 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치마를 유발시킨다든가 기타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주댐 할 때 상류 쪽 자연 동굴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자연 동굴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인위적인 어떤 동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산업 항상 발달 시켜야 될 그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무분별하게 석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석탄을 개발한 그 어떤 갱도 또는 석탄을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어떤 동굴, 그걸 채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채굴에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보강하지 않고 또는 원래는 채굴하고 나면 그게 다른 어떤 흙이나 자갈이나 돌 등으로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채워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석회석 지역이 있는데, 이런 석탄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석탄층.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경도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석탄을 굴착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치마가 일어납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량을 이렇게 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 교량 기초가 이렇게 치마가 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철도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게 치마가 일어나면서, 함몰이 일어나면서 이 철도 노선이 파괴된다든가, 그 외에 여기에 어떤 주택지가 있었다. 치마가 되면서 주택이 이렇게 침하되면서 주택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강원도 태백이나 문경, 가은 이런 곳에서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집안 치마에 대해 가지고 고려하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강산 지역 하부에 이러한 싱크홀 이런 거는 우리가 토목 쪽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강산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강산에 의한 공해, 이래서 줄여가지고 이것을 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강해를 관리하기 위한 한국강해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원래 전시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탄 합리화 사업. 원래 석탄 합리화 사업단이 이렇게 강해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되면서 강해를 관리할 수 있는 강해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강해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국내에 수많은 강산에 대한 공해를 이 강해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산 공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이러한 싱크홀. 두 번째는 AMD라고 있습니다. AMD. 요거는 애시드 마인 드레니지. 산성 강산 배수. 산성 강산 배수. 산성 강산 배수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 강산 지역에 이 석탄청 주변에는 셰일, 흑색 셰일이 잔존하는데, 이 흑색 셰일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설파이드를 그래서 FeS2 항철석, 이건 항화강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화강물. 항철석은 파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항철석이 존재합니다. 이 항철석에서, 자, 여기서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하수가 들어가면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포함되면서 어떤 것이 발생하냐 하면은, 산성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물하고 그 다음에 또 산소가 반응해서, 자, 이것들이 Fe 플러스 2가 이온하고, 자, H 플러스 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H 플러스 이온은 사실은 H2SO4 항산입니다. 여기다가 또 뭐가 나오냐면은 SO4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이 발생한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많아지면 우리가 pH라는 개념이 있는데, pH는 마이너스로 오고에 H 플러스 이온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많아지면은 pH 값이 줄어들면서 물이 산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pH 값은 1에서 14까지 있죠. 7이 중성이죠. 그래서 보통 3, 2, 4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산성의 물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이 있다면은 하천을 산성화 시켜가지고 용존 산소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하천 속에 있는 수생물들, 수서생물들, 식물이나 물고기 등이 죽는다든가, 그 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토목시공기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죠. 자, 터널을 굴착할 때 터널 속에 이러한 강산지역이 아니라도 우리가 터널을 굴착하다 보면 FeS2 성분에 있던 항화강물, 파이라이트 성분의 항철석이 나오면 이러한 산성 암반 배수가 나옵니다. 이때는 AMD라고 이야기 안 하죠. 자, AMD는 애시드 마인 드레니지죠. 그러면 토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ARD, 애시드 락 드레니죠. 산성 암반 배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 암반 배수. 우리가 토목공사하면서 터널에 있는 암벌에 그냥 도로 노체에서 사용했을 때 비가 오면은 그 비 속에 있는 물하고 이 항철수 성분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아주 강한 산성의 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